자, 78페이지부터 우리 어디까지냐면요. 86페이지까지는 제재 관련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런 제재들을 다 사실 다 외우셔야 돼, 이게. 우리는. 근데 지금 뭐 이거 다 외운다고 뭐 되겠어요? 시험 보기 전에 외워야지. 그래서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아요. 이제 1월달부터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설명드렸던 제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모아서 그래서 따로도 외우셔야 되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반드시 제재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 시험 보기 전날에 뭐 2차만 하시면 당연히 중개사법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1차, 2차 같이 하시면 뭐 민법이랑 그리고 중개사법 공부하셔야죠. 시험 보기 전날에 공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전날에 제일 빡세게 해야 돼요. 그 전에 공부 안 했거든. 해야 돼. 그래서 해야 돼.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거를 해야 되죠. 그때 제재를 봐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에 제재를. 그때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일 많냐면 이제 9월달에 뭐 동영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 40문제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성적이 이제 좀 잘 나오세요. 중개사법 뭐 90점 맞으시고 제가 문제 되게 어렵게 내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적 꽤 잘 나오고. 왜냐면 2차에서 여기 이제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80 이상 나와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하셔서 잘 나오시는데 문제는 이제 10월달 딱 돼서 공부를 안 하세요. 중개사법은. 9월달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10월달에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다 까먹어. 단 일주일만 안 해도 까먹어요. 10월달에 계속 중개사법 공부하셔야 되고, 2차만 하시는 분들도,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도 민법이랑 중개사법은 학계로는 사실 좀 어려워서 학계로는 그 전날 공부한다고 해서 이 점수가 확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미리미리 해놨어야 돼. 공법도 지금 양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전날에 안 되는 거. 근데 민법이나 중개사법은 전날에 공부하면 전날에 공부한 게 잘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잘 나와 그게. 그러니까 전날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그래서 이거 벌칙 이런 제재들은 지금 할 건 아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가 볼게요. 88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두 문제가 나오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외국인 특례 토지 거래 허가 세 가지가 짬뽕된 법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고, 외국인 특례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토지 거래 허가 작년까지 공법에 있던 토지 거래 허가가 또 한 문제가 나와서 여기서 이 법에서 네 문제가 나오게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 들어보셨나요? 그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거. 관련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에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대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를 하래요. 왜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는 실제 거래 가격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부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대요. 그럼 이제 등기를 해야지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등기하기 전에 이 신고를 꼭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요. 예. 신고 필증이 있어야 한다고. 또 그래서 국민들은 등기할 때 이게 필요한 거구나. 등기할 때. 정부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89페이지를 보시면 용어의 정의, 뭐 그냥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양가로 1번 부동산 등 그러면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네 가지를 말해요.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돼 있잖아요. 부동산은 가로하고 토지, 건축물 돼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안 돼 있잖아. 권리가 분양권, 입주권이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부동산도 두 가지, 권리도 두 가지.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누구죠? 매수인과 매도인 두 명을 말하죠. 거래 당사자는 두 명이니까 매수인, 매도인 두 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왜? 거래 당사자가 매수인과 매도인. 그럼 매매만 신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요. 오로지 매매만. 뭐 증여다.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교환. 그런 거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뭐 상소, 경매 이런 거 아니고 오로지 매매만.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됐고.
양그로 3번 외국인 등, 이거는 외국인 특례에서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볼게요. 파란색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89페이지에서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아까 2명이었죠? 매수인, 매도인 2명. 그래서 매매만 첫 번째 줄 바로 나오네.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매매 계약만. 1년 내내 하는데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헷갈린다고. 증여도 하는 거 아닌가? 교환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등기하면 돼요. 그럼 매매가 아닌 것들은 거민이라는 게 있어. 거민 받고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법 시간에 배워요.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걸로 신고 필증으로 등기하고 매매가 아닌 것들 증여, 교환 얘네들은 거민 받는 거. 거민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양거래 3번 신고 대상 올해 나왔었죠? 올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왜냐면 작년 대비해서 와장창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나왔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완전히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양거래 3번 부동산은 아까 토지, 건축물이었죠? 그러니까 또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토지 매매 계약, 건축물 매매 계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공급자를 다 분양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계약이 분양계약. 질문 드려볼게요. 분양계약이 뭘까요? 당연히 공급계약이 분양계약이지. 분양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죠. 맞췄어요. 틀린 게 아니야. 분양계약이 공급계약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어. 분양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 아파트를 다 지었대요. 처음 팔 거 아니에요. 매매 1번 타자를 그냥 분양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계약도 매매계약이라고요. 매매 1번 타자를 분양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공급계약, 분양계약. 처음 파는 거. 근데 그 분양하는 계약, 분양계약 법이 무려 7가지가 있어요. 그 박스 보시면 기억부터 시옷까지 7가지 법을 올해 다 외우는 게 핵심이었고 내년도 마찬가지. 이 법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거 본 거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 7가지 법에 따라서 이제 분양을 한대요. 주택을 분양하는 거 일단 대상물을 나눠보면 주택을 분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분양하는 법이 있고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토지를 분양하는 게 있어요. 대상물을 나눠보면 이래. 주택을 분양하는 법 2가지예요. 주택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일반 분양을 하잖아. 주택법은 그냥 정말로 일반 분양하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조합원 분양 끝나면 일반 분양을 또 한다고요. 일반 분양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택을 분양하는 거 법 2가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역, 니은 2가지는 주택을 분양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은 주택법 당연히 주택 분양하는 거고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을 또 한다. 주택 분양하는 거. 그 다음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 뭐냐면 거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디귿에 있는 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게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리을부터 시효까지 다 토지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도합 7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 분양하는 거 2가지, 상가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1가지,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 분양하는 건데 거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거 다 어떻게 외우겠어 우리가? 저도 간신히 외웠어요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택도 없고 이렇게 택도 없고 택도 없잖아. 택지개발촉진법, 택, 도시개발법, 도,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공, 15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업. 그래서 비읍과 시옷을 바꿔놓으면 택도 없고 택도 없고 그 4가지가 토지를 분양하는 거다. 그래서 주택 분양하는 거 2가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일반 분양을 하니까.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를 분양하는 게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 나머지 4가지, 택도 없고 4가지는 토지를 분양하는 거다. 이 7가지 법에 따른 분양, 처음 파는 거, 매매 1번 타자 신고하래요.
작년까지는 아니었어. 올해부터 이제 분양도 신고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격 신고하고. 그리고 이 법을 외운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다음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계약이 분양계약이죠.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뭐냐면 또 분양이에요. 부동산을 분양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뭘까요? 입주권이에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공급이 분양이니까 분양권이고, 이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하래요. 그럼 분양권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냐면 7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분양하는 계약이 7가지니까. 이거예요. 분양권은 진짜 별게 아니야. 보세요.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분양계약. 법이 7가지. 분양계약 체결한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분양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그러니까 이제 분양계약이 7가지니까 분양권도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7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7가지 법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그 다음이 다 분양권이야. 그러니까 분양권도 7가지가 있어요.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이 그냥 분양권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분양권 매매계약도, 이것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하면 신고하래요. 이것도 신고하는 거. 순서가. 아까 권리가 분양권, 입주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권이 무려 7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7가지 법을 다 외우고 있어야죠. 외우고 있어야죠. 7가지 법에 따라서 처음 파는 거 분양도 신고하고,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에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권 매매계약이에요. 입주권 매매계약, 입주권이 또 바뀌어서 2가지가 늘었어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법이 시행돼서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은 입주권 매매계약이에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 동그라미. 정비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정비가. 그렇게.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입주권이고, 법이 하나가 또 추가됐네.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정비 동그라미. 역시 정비자가 보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재건축이죠. 소규모 재건축. 법이 새로 만들어져 갖고 정비자가 보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법이 따로 만들어져 갖고 내년 2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이 법이. 그러니까 정비자가 넣으면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정비. 정비자가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다. 그 입주권 매매계약도 신고해. 와, 신고하는 거 더럽게 많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면 됐어요. 올해는 제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거 신고 대상 무조건 나온다고. 나오면 이 법을 다 못 외웠으면 그냥 무조건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게 이렇게 많잖아. 엄청나게 많은 거 신고하는 게 지금. 신고하는 게 무진장 많다 보니까 잘 모르면 다 신고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올해는. 올해까지는. 그게 됐다고. 그랬더니 정말 다 신고하는 게 나왔어. 다 신고하는 거. 박스 보고서 신고 대상이가 골라라. 모두 다. 왜? 모두 다 신고 대상이니까.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년은 이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올해는 첫 해니까 쉽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바뀐 2번째니까 이제 외우면 되지 뭐. 아유, 하면 되지 뭐. 이거 벌써 뭐 7가지 법 다 외웠는데 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뭐를 신고하는 거냐? 부동산 매매계약이다. 일단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니까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하래요. 이거. 그래서 부동산이 뭐였죠? 토지, 건축물이었어요. 신고하는 거였고. 그 다음 2번째 부동산 공급계약 신고하래요. 공급계약이 뭐다? 분양계약이다. 공급계약, 분양계약. 분양은 뭐다? 매매, 1번 타자.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계약인 건데 그냥 1번 타자니까 용어를 달리해서 불러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만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매매계약이라고. 처음 파는 걸 그냥 분양, 법률 용어는 공급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공급계약, 분양계약. 근데 이 공급하는 계약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7가지. 법이 7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계약, 공급계약도 7가지가 있다고. 그거 다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7가지 법을 외울 때 주택을 분양하는 거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건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 나머지는 택도업권은 토지 분양하는 거다. 그래서 7가지 법에 따른 분양계약, 공급계약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이제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된 그 다음이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별게 아니다. 별게 아니라 이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를 그냥 우리가 분양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하래요. 그럼 분양권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7가지가 있다고요. 똑같이 분양권은. 법이 7가지니까 분양하는 법이 7가지니까 각각의 법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한 이유가 다 분양권이라고. 그럼 분양권도 7가지. 그 매매계약 신고해. 그 다음 입주권도 있더라. 입주권 매매계약.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니까 역시 입주권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래 1가지였다가 2가지가 있는 건데 법이 정비란 말이 나오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구나. 정비란 말이 나오면. 그래서 입주권도 2가지. 이렇게 많이 신고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총 몇 가지 신고하는 얘기예요? 이거 2가지죠? 토지 매매계약, 건축물 매매계약 7가지죠? 그 다음 또 7가지죠? 2가지. 총 몇 가지야? 힘들다. 2 더하기 7, 9개. 그 다음에 16개. 맞죠? 그 다음 18개? 맞네. 이렇게 많이 18개를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신고하는 거죠.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응? 나중에 외워지게 되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일단 법 7가지를 대충이라도 일단 봐두면 편안하겠다. 됐고. 그 다음 양가로 4번 신고대상계약 90페이지 매매계약만. 공급계약은 뭐다? 분양계약, 매매계약 1번 타자. 그것도 매매계약이라고 그냥 그렇게요. 그 다음 양가로 5번 신고기간 및 신고관청. 신고기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이에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X.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에요. 여전히 신고하는 게 빡센데 잔금 지급부터 60일 어디서 한번 나오는데 등기할 때가 그래요. 등기할 때는 잔금을 다 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으로 신고는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부동산으로 신고한 다음에 등기하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점이 더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이 하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부터 60일이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부터 60일은 등기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가 그런 거고. 등기 전에 이걸 먼저 해놔야 되니까 계약 체결부터 60일. 예전에는 30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60일이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제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일처리는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걔를 신고관청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등록관청도 있고 신고관청도 있죠. 달라요. 작년까지는요. 똑같이 다 그냥 등록관청 이렇게 불렀어요. 헷갈리게. 되게 헷갈렸어.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게. 근데 지금은 구분하고 있어요. 등록관청은 어디인데요? 사무소 소재지. 내 사무소 위치.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은 등록관청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무소 위치. 얘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인 거고. 그럼 부동산 관련 모든 일처리는 누가 해줘라? 신고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리해줘라. 그러니까 신고를 거기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내 사무소는 노원구에 있어요. 노원구에. 근데 부동산은 강남구에 있는 건 내가 중개한 거예요. 이제 부동산으로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내 사무소는 노원구인데 강남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항상. 부동산 관련된 건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가라고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예. 무진장 나오죠. 시험에서.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도 않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가서 신고하라고요. 내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그것도 주의하자. 다음 양가로 6번 신고 의무자, 방가로 1번 직거래, 방가로 2번이 중개거래예요. 따로따로예요. 이것도 주의해야 돼. 이제. 중개거래일 때 우리는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개했다. 누가 신고해라? 내가 신고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중개했으면. 그때는 매도인, 매수인은 가서 그냥 주무시면 돼. 신고 의무가 면제가 돼요. 매매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 의무자예요. 그 매도인, 매수인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요. 중개거래가 편하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중개거래일 때. 직거래일 때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직거래일 때
그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고 직거래일 때는.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으니까 따로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X 그런 거 없다고. 따로니까.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원칙이에요. 우리는 중개거래가 더 중요하지만 직거래가 원칙이에요. 직거래가. 그래서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90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래요. 그때는 직거래일 때. 근데 일방에 국가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국가가 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는 거죠? 국가가 신고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해야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누가 신고해라? 국가가 신고해라. 국가, 국민이 공동 신고한다. X. 국민이 신고한다. X. 신고가 면제된다. X. 신고 무조건 해야 돼. 누가? 국가가 신고해라. 국가, 일방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도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국민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고 91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일방의 신고를 거부했대요. 그럴 수도 있어.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고 있대요.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나오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한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고선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부하면. 그래서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아까 국가가 있으면 국가 일방이 신고하는 거고 한 명이 거부해도 일방이 신고하는 거고 일방 신고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일 때 공동신고예요. 공동신고하는 경우가 국민들일 때 공동신고 나오면 아 이거 다 그냥 국민들이구나 국가는 아니구나 그렇게 그리고 거부를 안 했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야 돼요. 공동신고 나오면 둘 다 국민이고 거부 안 한 거고 한쪽에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신고하고 거부하면 또 일방이 신고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공동신고는 둘 다 국민들인 거고 거부를 안 한 거다. 그런 개념. 이제 91페이지 방가로 2번 중개거래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게 중개거래 그런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중개거래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어렵게 나오면요. 그렇게 안 나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게 뭐예요? 중개거래. 중개거래니까 내가 써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직거래인데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게 중개거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신고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라. 거래 당사자는 주무시면 된다. 매도인, 매수인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래요. 일방에 국가가 있고 국민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어요. 국가, 국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누가 신고해요? 응?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중개거래잖아. 따로따로 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일방에 국가가 있고 뭐건 중요하잖아.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 직거래일 때 그런 거잖아요. 직거래일 때. 따로따로 완전 구분된 거라니까요. 직거래 따로, 중개거래 따로. 직거래일 때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신고. 중개거래는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따로따로. 그리고 공동중개는 공동신고하는 거고.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죠. 중개거래일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한다. X. 중개거래는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 신고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부동산거래 신고가 나중에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용어들이 법들도 많고 이거 다 어떻게 그러나 또 걱정할 건 없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걱정스러워.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다 외워야 되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또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기출문제. 올해도 또 이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게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만 정리하면 이거 양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계속 나와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한다고요. 여기 또 신고 절차 크게 2가지가 있네요. 왜냐하면 신고하는 의무자가 2명이니까 중개거래, 직거래,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국민들일 때 뭐가 원칙이다? 직거래가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요하니까 중개거래를 먼저 배우는 거지. 중개거래 내가 중개를 해준 거예요. 누가 신고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죠. 이때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문 신고, 찾아가서 신고서 내는 거예요. 2번째,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 신고. 바뀐 용어로 하면 업무의 전자적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자문서 신고하는 거,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2가지. 중요한 건 방문 신고. 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하면 되니까 방문 신고할 때 구청에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 다운 받으셔도 돼. 인터넷으로 신고서 종이로 된 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그래서 이 신고서 갖다 내면 신고 끝.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도 아니에요. 왜 서명 및 날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서명 및 날인은 제가 2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2가지만 서명 및 날인. 다른 건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X.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 치사하게. 서명 및 날인이 2가지인 걸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그거 아니니까 서명 또는 날인. 문제는 이 신고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왜? 중개거래잖아.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요. 가서 그냥 주무시면 된다고. 편안하게.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해서 신고서를 낼 수 있는데 대행은 대신 행동한다는 얘기죠. 대신 갖다 낸다는 거예요. 뭐를? 신고서를. 요거를 대신 갖다 내래요. 대신. 누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도 잘 나오죠. X. 중개보조원 안 된다. 신고서를 대신 갖다 내줄 때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소속공인중개사만 대행이 돼. 직원이 없으면 본인이 무조건 다 혼자 해야 돼. 직원이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다. 얘가 시킬 수 있고 얘가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 그것도 안 되고. 또 문제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대신 갖다 내준대요. 대신 갖다 내줄 때 그 신고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대신 내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그게 문제네? 안 하는 거예요. 왜? 단독을 한다 그랬잖아. 이 신고서에는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없다고. 소속공인중개사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한 그 신고서를 그냥 대신 갖다 내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냥 신고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건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신 내건 신고서만 내면 돼 또.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 신고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거 안 내니까 어렵지가 않아 이게. 문제는 직거래. 직거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게 또 나은 거잖아요. 직거래가 복잡하고 어려워야 다 중개거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우면 다 이거 하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개거래를 쉽게 만들어 놓고 직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하래요. 누구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다 그랬어요. 국민들. 그리고 공동신고다 그러면 거부 안 한 거고 국민들이 거부 안 한 거 그냥 정상적인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죠. 여기. 그럼 그때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래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무슨 말?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그렇게 해서 신고서 갖다 내면 된대요. 이게 예전에는 일방이 제출을 하이한다 그랬어요. 꼭 혼자가 써야 됐어. 지금은요 그 조문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서만 내려가면 된대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있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혼자만 가야 돼. 만약에 둘이 같이 갔대요. 한 명 못 들어와. 밖에 있어야 돼. 왜? 일방이 내야 되니까. 너 잠깐 기다려. 내가 갖다 내고 올게. 이게 해야 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삭제해버려서 지금 신고서를 둘이 내건
아니면 뭐 혼자 내건 뭐하건 신고서만 내면 된대요. 그냥 신고서는. 그러니까 공동신고는 제출이 아닌 거죠. 제출은 누가 내든 상관하지 않겠다. 제출은. 공동신고는 뭐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공동으로 돼 있으면 그게 공동신고라고요. 제출은 일방이 내건 공동 내건 뭐하건 상관없다. 예? 물론 당연히 공동으로 제출 하이한다 그러면 틀리죠. 제출은 상관하지 않는 거니까.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공동신고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출 쪽은 상관하지 않겠다. 제출 쪽은. 누가 내든 내면 되니까. 자, 이제 공동신고를 거부했대요. 더 명확해졌어요, 이제. 공동신고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공동신고니까 거부했다. 뭘 거부한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게 공동신고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신고서에 단독으로 하래요. 신고할 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야 돼요. 그리고 너 왜 단독으로 했냐? 사유서 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떠보겠대요. 정말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계약서 4번도 내야 된대요. 이렇게 3장 내야 돼. 거부하면 어떻게? 신고서, 여기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3장 내야 돼요. 거부 안 하면 신고서만 내면 돼. 거부했으면 3장 내야 된다.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 내고. 그 다음, 거래 당사자도 대행시킬 수 있어요. 대행. 대행은 대신 갖다 내는 거예요. 대신 갖다 내는 게 대행.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의 위임. 아까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도 거래 당사자는 몇 명이었죠? 2명이었네. 매수인, 매도인 2명이었잖아요. 용어의 정의에서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면 2명이라고요. 2명. 2명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2명 위임을. 그리고 이제 위임장 내고 위임장 낼 때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을 내야 돼요.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법인이 위임시켰으면 법인은 신분증명서가 없어요. 법인 인감증명서지.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하대요. 언제? 직거래일 때. 직거래일 때. 직거래일 때 대행시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때 똑같이 대행하는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하겠대요. 위임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것도 주의해야지. 중개거래일 때는 신고서 이외에 다른 거 내는 게 없다고요. 대행시켜도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만 내주면 돼. 위임장 필요 없다. 위임장은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 위임장이 필요하고 다만 위임장을 낼 때 위임시킨 사람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2명이면 둘 거 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한 명은 개인, 한 명은 법인이었으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법인일 때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니까. 거래 당사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거래 당사자 위임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신고서 일방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방만 위임받으면 됐어요. 신고서 내는 사람이 일방이어갖고 지금 그렇지 않다. 바꿨어요. 거래 당사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2명 다 위임이 필요하대. 보세요. 그러면 거부했대. 거부. 한 명이 거부했으면 그 사람이 위임시킬 수가 있어요? 위임 안 시킬 거 아니야. 거부한 사람이 뭔 위임을 해줘.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거부 시에는 대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 당사자 위임이니까. 둘 다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한쪽이 거부한 사람이 위임을 해줄 리가 없잖아. 작년까지는 거부했어도 대행시킬 수가 있었어요. 거부. 지금 안 된다. 이제 복잡하게 바뀐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바뀐 것도 있어요. 일방이 거부하면요. 뭐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부하면 이렇게만 해요. 일방이 거부했으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본인이 갖다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도 내려요. 거부하면. 다른 거 다 안 돼. 대행도 안 되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거부 시에는 안 돼요. 그리고 전자계약도 안 돼. 전자계약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는데 뭐냐면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을. 그때는 계약 체결한 때 신고서 낸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된대요.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 체결했으면. 그러니까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는 계약은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신고만 인터넷으로.
근데 전자계약은 계약 자체를 아예 그냥 종이계약이 아니라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 전자계약. 그때는 계약 체결한 때 신고서 낸 걸로 본다. 근데 그것도 거부하면 인정이 안 된다고요. 공동신고할 때 인정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인정되고 국가도 다 인정이 돼요. 국가가 신고하는 건 거부한 게 아니니까 다 인정이 되는데 거부 시에는 대행도 안 되지. 전자문서도 안 되지. 전자계약 그런 것도 다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거부하면 싸그리 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라 그냥.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에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 내고 이렇게만. 다른 건 다 안 되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방문신고예요. 방문신고하러 신고서를 내러 간 사람은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돼. 제출이 아니에요. 신분증명서는 보여줘야지. 신분증명서에 여권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되고 여권도 된다. 여권도. 논란이 있었다고. 여권이 되나 안 되나. 짜증나니까 법을 바꿔서 여권 추가해놨어. 여권도 된다. 여권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권이 신분 확인이 제일 확실해. 사진이 가장 크니까. 얼굴 대조하는 거거든요. 신분 확인은. 여권 사진은 제일 크잖아요. 귀도 나오잖아. 얼굴 대조가 가능하니까. 여권도 되고. 보여준 다음에 내면 돼요, 이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러 갔어요.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요. 그리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신고서 한 장 내면 끝. 더 낼 거 없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가고 직원 보냈대요. 소속공인중개사 대신 보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기 신분증명서는 보여주라고요. 누구나 다 보여줘야 돼. 신고서로 갔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신분증명서는 보여주고 신분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그거를 대신 내주면 된다고요. 거기다가 자기는 서명 또는 날이라는 거 아니고 신고서 한 장 또 대신 내주면 끝. 또 낼 게 없다고. 위임장도 안 내니까. 중개거래일 때는 신고서만 내라고요. 다만 신고서 내려간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고. 자, 이제 공동신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네. 신고서 내려가요. 내려간 사람은 자기 신분증명서를 역시 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거부를 안 했으면은 신고서만 내면 된다고. 거부 안 했으면. 신분증명서는 보여주고. 거부했대요. 혼자 가야죠. 혼자 가서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거부했으니까 3장 내야지.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3장 내는 거. 이제 대행한대요. 응? 대행하는 거. 역시 그 사람이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법무사에게 대행시켜요. 이게 등기할 때 필요하잖아요. 보여줘요.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그리고 신고서 대신 내고 그만 내는 게 아니라 직거래니까 위임장도 내야죠. 다만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다. 신분증명서 4번과 위임장이 필요한 거고 법인이다.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분증명서는 보여주고 신고서 갖다 내고 그리고 또 위임장도 내야 된다. 위임장 언제 필요하다? 직거래일 때. 중개거래일 땐 필요 없었으니까. 직거래일 때만. 이제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 신고한대요. 계약은 종이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고만 인터넷으로 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할 때 할 수 있고 국가도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신고할 때도. 근데 안 되는 거, 전자문서가 인정 안 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대행할 때. 누구를 대행하든 안 돼요. 누구를 대행하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대행은 대신 갖다 내주는 거라고요. 그럼 방문 신고할 때 하는 거지. 뭘 생각하시냐면 주차 대행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발레 파킹. 주차 대행 서비스. 그럼 본인이 가서 직접 주차를 해줘야지. 응? 주차 대행, 발레 파킹 해놓고선 인터넷으로 하고 앉았대.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행은 본인이 가서 해야지 그거를. 왜 그걸 인터넷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대행할 때는 누구를 대행하든 전자문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다.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그리고 또 거부 시. 아까 거부하면 싸그리 다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부해도 대행 안 된다. 그렇게. 두 가지. 그리고 전자문서 신고는 신분증명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신고하니까. 그래서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해요. 이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전자문서 신고니까 전자인증 방법. 전자 이렇게 하시면 돼. 전자니까 전자문서 신고. 전자 신분 확인이.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방법 추가된 게 아까 전자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전자계약.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신고서 낸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거부 시에는 인정이 안 되고 뭐 거부했다 그러면 싸그리 인정이 안 되니까. 복잡하죠. 91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옆에 적어놔 있다. 개짜증. 아우 짜증나. 짜증이 나잖아. 나중엔 되겠죠. 근데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에 의한 부동산의 신고 절차. 직거래가 원칙이니까 먼저 나와요. 반가로 1번 신고서 제출. 동그라미 1번 공동신고. 밑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국민들. 공동신고다 그럼 국민들이라고. 거부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다. 국민들 콤마 찍고 거부 안 함.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동신고가. 나중에 되면 다 그거 보고서 눈치채야 돼.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신고관청에 그냥 내면 된대요. 옛날에는 신고관청에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신고관청에 내기만 하면 된대요. 됐고. 그러면 내려간 사람은 신분증명서 보여줘야죠. 신분증명서 밑에 여권도 적어놔야지. 여권도 되니까. 2번 국가 등 단독 신고.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해서 국가가 신고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 국민은 서명 또는 날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국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일방이 거부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난의해서 신고서 내고 단독으로 신고할 때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도 내고 그렇게 3장 내는 거다. 거부하면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도 내고 확인 뜨기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의 서류를 봤더니 기억이 거래계약서 사본 니은이 사유서잖아요. 그래서 3장을 낸다. 신고서 내야 되고 단독으로 해서 반가로 2번 제출 대행. 자, 동그라미 1번 공동신고할 때 거부 안 한 거죠?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할 때 대행된대요. 그러면 언제는 안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면. 지금 대행이 가능한 경우가 동그라미 1번에 2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공동신고하는 거,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한 건 거부한 게 아니라고요. 법에서 그냥 국가가 신고라고 돼 있는 거지. 거부하면 싸그리 안 되니까. 그때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니까 쌍방 위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거부 시에는 대행이 안 된다. 됐고 그러면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신 내주고 신고서를 또 내는 게 위임장이다. 박스를 보니까 위임장을 내는 건데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임장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증명서 4번, 법인인감증명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임장이 중요하다고. 직거래일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대행할 때. 양가로 2번, 이제 92페이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 중개거래.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혼자만, 자기만 단독으로 한다고요. 이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가 없다. 신분증명서는 보여주라고. 누구나 다 보여주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X. 자주 나오니까. 소속공인중개사만 대신 갖다 내는 거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라고요. 신고서를 내려갔으니까. 위임장은 내는 거예요? 안 된다. 크게 적어놔야지. 위임장 X.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중개거래일 때는 신고서만 내는 거니까. 눈을 씻고 봐도 위임장이 안 보이잖아. 없으니까요.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라 3번 구축, 정보 그런 거에서는 어디 보시냐면 동그라미 2번만. 동그라미 2번이 새롭게 추가된 방법이죠. 전자계약책이란 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요걸 통해서 전자계약 체결했대요. 양도라 3번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전자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 체결한 때 신고서 낸 걸로 본다. 근데 이 방법은 공동신고할 때, 국가가 단독 신고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할 때 인정되는데 또 어느 데는 안 돼요? 거부 시는 없잖아. 거부했을 때는 이것도 안 된다고요. 거부하면 싸그리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되고 대행도 안 되고 전자계약도 안 되고 또 이게 또 그렇게 돼 있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사항, 신고 사항에서 93페이지 지금 볼 건 아니고 93페이지에서 92페이지네요. 9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요게 9월 달에 바뀌어갖고 올해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네? 내년엔 또 나오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5번. 실제 거래 가격.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이다. 모든 주택이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도 아니에요.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 3억 이상. 그 위에다가 6억 적어놔야 돼. X. 이거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6억인데 지금은 3억.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는 신고사항이 추가가 돼. 신고사항이. 요때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고 거래가격 3억 이상이다. 두 가지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는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맨 위에 기억 자금 조달계 니은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가로하고 입주 계획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자금 조달 계획 기억이 니은은 입주 계획이에요. 어떻게 집에 입주할지 입주 계획 내가 들어갈지 아닐지 뭘지 그런 거 다 입주 계획 이 두 가지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됐어요. 올해 9월 달에. 그래서 올해 시험에 안 나왔다고 이게. 문제가 이미 낸 다음에 법이 바뀌어갖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년엔 또 나오겠죠. 바뀐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뀌면 무조건 나오니까 그냥.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나오면 뻔해요. 두 가지. 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데 거래가격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이 신고사항이다. 6억 이상일 때 X. 3억 이상이에요. 3억 이상.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그때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사항이다. X. 3억 이상. 3억 이상. 우린 무조건 숫자가 중요하니까. 3억 이상. 6억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게 있었다고요. 주택거래 신고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건데 금액이 6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다고. 3억. 그래서 나오면 그게 중요하다. 자금 조달 입주계획. 요때만 신고사항. 항상 신고사항이 아니고. 됐고 93페이지에서 신고가격 검증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검증은 넘겨보시면 94페이지에서 5번에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단 하는 경우가 달라요. 나중에 이런 것들 진짜 되게 헷갈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더럽게 헷갈려. 부동산거래 신고는 아예 그냥 모르고 그냥 이거 멘붕이고 얘네들도 그냥 헷갈린다고. 자주 봐야 돼. 자주 이것들을. 일단 개념은 양가로 1번의 해제 등 신고는요. 말 그대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볼게요. 해제 신고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러면 양가로 2번의 정정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정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냐면 잘못 기재가 되면.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잘못 기재. 누가 잘못 기재한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잘못 적었을 때 정정 신청. 옆에 있는 양가로 3번에 있는 변경신고는 말 그대로 변경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신고나 변경신고는 언제 하는지를 외울 필요 없다고요.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해제 등 신고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하는 거. 변경신고는 변경되면 하는 거. 정정신청만 언제 하는지를 잘 외우면 되겠다. 정정신청은 정정되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 적었을 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는 게 정정신청.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 자, 양가로 1번 해제신고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동그라미 1번에서 부동산거래 신고한 후에 돼요. 부동산거래 신고도 안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신고하는 거냐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무나 가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신고 의무자가 X. 급하니까 아무나 가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무나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야. 하이한다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예요. 해제 신고도 할 수 있다.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 하이한다. 나머지는 다 의무가 아니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요약집에 안 났어요. 여기 이제 입문서에는 작년에 또 바뀐 게 있죠. 작년에 뭐가 바뀌었냐면 올해 안 났으니까 내년 나오겠죠. 해제 신고할 때 원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불필요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할 때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왔어야 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몰래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굉장히 막 진상 떨었대. 짜증나게. 몰래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불필요해. 똑같이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나 해제 신고하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해제 신고할 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 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 원래 이게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렇게 바뀌었다가 또 바뀐 거예요. 바로 그냥. 불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은 해제 신고하면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주고, 해제 신고하면 확인서 지체 없이 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뭔가 줄 때는 다 지체 없이예요. 정정 신청도 지체 없이, 변경 신고도 지체 없이, 해제 신고도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지체 없이. 이것도 바뀐 거네. 바뀌기 전에 뭐였을까? 즉시였어요. 즉시. 즉시랑 지체 없이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야. 짜증나. 그런 게. 원래는 즉시였다가 바꿔놓은 거니까. 즉시가 더 빨라요. 제일 빠른 게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즉시라고 해놨더니 이게 이제 공무원들 목 조르는 거지. 빨리 달라고 막. 즉시니까. 그러니까 숨 넘어간다. 공무원들 밥도 못 먹어. 그래서 지체 없이 조금 여유 있게. 즉시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거예요. 즉시가 제일 빠른 거고. 그래서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즉시랑 지체 없이를 바꿔서 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것까지 나오면 죽여버려야지 정말. 대학 교수들이 할 건 아니잖아요.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는 엄청 나와 이게. 모의고사는 바꿔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다 지체 없이, 즉시가 아니라 공무원들 밥은 먹자 좀. 즉시 그랬더니 너무 목 조르니까 지체 없이. 됐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같은 거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한 걸로 보잖아요. 역시 그렇게 전자계약 체결했으면 해제할 때도 이걸로 해제하라고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걸 통해서 해제했을 때는 해제 신고서 낸 걸로 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짝꿍처럼 있는 거지. 이게 양가로 2번 정정 신청, 양가로 3번 변경 신고인데요. 언제 한다고요?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가 되면.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야. 근데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잘못 기재했을 때 정정 신청이에요. 중요한 건요. 공무원이 잘못 적어놓을 리가 없어. 그건 신경 써서 해줘야지 중요한 거는. 사소한 거, 경미한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좀 찜찜하대. 그때 하는 게 정정 신청이에요. 사소한 거, 경미한 거. 그러면 뭐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닌데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정 신청에서는 정정 신청을 하지 않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지 않는 거. 자 보세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야.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이 세 가지는 중요하대요. 중요한 거. 그럼 정정 신청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소재지가 왜 중요하죠? 여기 가서 신고하잖아.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가서 신고하는 신고 관청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중요하고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계약 일자는 또 왜 중요해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일부터. 그러니까 60일 지났으면 과태료 날라온다고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점이니까 중요하다고요. 이 세 가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정정 신청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잖아. 이거 날 일자. 그래서 어떻게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소금에서는 해가 중요하잖아요. 염전에서는. 맛소금이 아니니까 천일염. 해가 짱짱 떠야지.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세 가지는 중요한 거. 소금에서는, 염전에서는 해가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정정 신청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래 금액이 한번 정답으로 나온 적 있었네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X 안 된다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중요한 거가 정정 신청이다 그러면 안 헷갈려.
근데 그 반대니까. 중요한 게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거, 경미한 거일 때 정정 신청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정정 신청이 언제 하는 거라고요?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안 중요한 거, 그런 게 잘못 기재가 되면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세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얘는요, 골 때려. 원래 작년에는 정정 신청하는 거 아니었어요? 올해 초에 바뀌었어. 하는 거다. 또 바뀌었어. 안 하는 거다. 법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고요. 바뀔 때는 법을 만든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든 거 슬쩍슬쩍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소지지가 정정 신청이 아니었다가 하는 걸로 들어왔다가 또 아닌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닌 거.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소지지는. 거기 가서 신고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얘는 정정 신청하는 거 아니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논리로. 자, 사람일 때 매수인, 매도인이에요. 사람일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그죠? 그리고 주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 가능해요.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자, 신상 털어. 뭐 털죠? 이 두 가지 털어. 성명, 주민번호 털리면 다 털린 거예요. 주소는 잘 안 털어. 이거 털서 뭐하게 이거. 집에 찾아올 거야? 아니잖아.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 터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해요. 신상 털리는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대요. 그럼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매수인, 매도인에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가 있는데 성명, 주민번호는 중요하대요. 중요해. 그럼 이게 잘못되면 정정 신청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왜? 중요하니까. 주소는요? 하는 거다. 그거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정정 신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가 중요하대요. 정정 신청하는 거 아니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고 어렵죠. 쉽진 않네요. 박스를 봤더니 거기에서 기억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들어있잖아요. 주소 위에다가 성명 X, 주민번호 X 적어놔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니은 봤더니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도 그닥 중요하지가 않대요. 왜? 여기 가서 신고하지 않잖아. 근데 부동산 소재지 X, 거래금액 X, 계약일자 X 세 가지는 적어놔야지. 세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 신청이 아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변경 신고에서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꾸면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첫 단추를 잘못 깨놓으면 1년 내내 헷갈려요. 잘못 기재가 됐대요. 이건 뭐다? 공무원이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하는 건 정정 신청이죠. 잘못 기재. 공무원이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인지라. 사소한 거, 경미한 거를. 얘랑 변경은 다르네. 변경은 변경 신고하는 거죠. 달라요. 변경은 매도인, 매수인이 처음 계약 내용에서 둘이서 바꾼 거예요. 둘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계약 내용에서 바꿀 수 있다고. 그게 변경이라고. 근데 이건 매도인, 매수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이 그냥 잘못 적어놓은 거지. 그때 하는 건 정정신청. 자기들끼리 매도인, 매수인이 뭔가 내용을 바꿨다. 그때 하는 건 변경이니까 변경신고. 다른 거다. 따로따로. 어느 경우에 뭘 하는지를 구분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제신고는 언제 한다?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정정신청은 잘못 적었을 때 공무원이 사소한 거를. 변경신고는 변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꿨을 때. 그때 하는 게 변경신고고. 이제 변경. 그럼 뭐가 변경이냐면 변경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바꾼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꿨는데 동일성이 있어야 한대요. 동일성. 동일성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변경이에요. 만약에 동일성이 없으면 그건 변경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야. new.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이렇게.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 매수인이 한 명 이렇게 추가됐어요. 추가. 매도인 측이 어떻게 바뀔 수는 없죠. 매수인이 한 명 늘었어요. 이렇게.
그럼 위의 매매랑 밑의 매매가 똑같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대요. 인적인 동일성이 없어. 당사자가 달라졌잖아. 당사자가. 사람이 지금 한 명 늘었잖아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매도인이에요. 을. 병이 매수인이에요. 갑이 매도인. 을. 정. 어떻게 된 거예요? 교체됐어. 교체. 똑같지가 않다. 인적인 동일성이 없다. 동일성이 없어 이것도. 매수인 추가 교체는 동일하지가 않대. 이거는 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변경 신고로 되고 이게 아니야. 이건 동일성이 없으니까 변경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거 뉴 재신고해. 동일성이 있을 때 변경이니까. 물건도 마찬가지. 부동산이 추가되거나 교체가 됐대. 물건이 A, B만 있다가 A, B, C로 아니면 A, B에서 A, C로 물건이 바뀌게 된 거예요. 물건이. 그것도 동일성이 없대요. 물적인 동일성이. 사람과 물건은 일단 똑같아야지. 그래서 매수인 추가 교체, 부동산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추가, 교체, 그리고 제외가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축소가 되는 걸 말해요. 즉 3명에서 2명으로 준 거, 이 반대가 된 거. 3명 있다가 2명 준 거. 물건이 3개 있다가 2개로 준 거. 하나가 빠진 거. 제외된 거. 축소가 된 거. 얘네들은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래. 추가 교체는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만? 제외가 된 것만. 얘만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얘만. 이제 이게 표현이 작년에는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매수인 추가 교체, 물건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는 거 아니라고. 딱 법에. 근데 올해는 제외가 된 것만 변경 신고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닌데 표현이 바뀐 거죠. 작년에는 부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적어놨다가 너무 법이 부정적이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 거, 축소가 된 거는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적어놨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를 항상 뭔가 기억할 때는 X, 아닌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정 신청도 아까 아닌 거 기억하는 거예요. 정정 신청 사유 아닌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거,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또. 항상 X, 아닌 게 더 중요해요. 아닌 게. 보시면 양가로 3번에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서 시옷하고 이응이죠? 시옷, 공동 매수의 경우에 매수인 변경. 그렇죠? 이응, 부동산 등 다수일 때 일부 부동산 등 변경. 하고 가로 내용들을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뭐는 안 된다? 추가, 교체, X. 추가, X, 교체, X. 추가, X, 교체, X. 제외가 된 거, 축소가 된 것만 그렇다. 3명에서 2명 준 거, 물건 3개에서 2개로 준 거. 그런 것들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되지 뭐 또. 지금. 왜냐면 이번 주엔 여기까지 할 걸 몰랐어. 이제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핵심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법 7가지를 잘 외우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신고 대상 그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